자,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들아. 일단은 인문예술, 자, 5강 문제부터 먼저 풀고 오세요. 자, 문제부터 풀고 선생님이랑 지문 정리 같이 하자. 문제와 연결돼서 이제 쌤이 한번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도중에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서 만약 문제 풀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쌤한테 질문하고 일단 요거는 지문 정리 같이 쌤이랑 하겠습니다. 자, 문단을 먼저 나눠놨고 자, 지문 한번 보면은 1문단에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는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플로리디가 지금 말하는 현대사회는 정보로 이루어진 시대지.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더라. 그러면 경계가 졌다란 말은 플로리디는 사용하지 않겠네. 자,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하는 것도 아니네.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자,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미디어의 공간에도 존재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서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플로리디가 말하는 현대사회라는 거는 우리는 정보로서 존재하는 거. 자, 그리고 경계를 졌다는 말 쓰지 않고요. 구분한다는 말 쓰지 않고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 자, 이처럼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 또 한 번 더 나오네 정보적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고 본다라는 거. 이게 1문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문단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러한 변화로 자,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 뭐뭐와 맞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에도 변화되었다. 두 가지가 변화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두 가지 찾아보면 되겠지? 자, 플로리디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 난 나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이거 다 일문대에서 나왔던 단어들이네. 유기체인 인폭으로 이해한다고 본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바로 나오지 않나.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다른 이들과 자,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인폭으로 이해를 합니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서 인폭으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자,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했어. 자, 아까 뭐랬냐면이 인폭으로서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인공물들과 함께 우리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인포스피어를 공유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자,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공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했어. 정보라는 단어가 자꾸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요. 즉,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의미하는데, 자,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더라. 라면서 그냥 생활 환경 그 자체 되겠습니까? 자,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은 점점점 줄어들고 터치스크린,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그 다음에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데 상호작용이 필요한 장치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한 하나 더 갈까?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고 이 정보적이라는 것은 읽기, 쓰기, 실행, 이런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 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현대사회가, 물론 위에 나왔던 플로리디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지만 이 현대사회는 정보적인 사회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자기 이해와 그 다음에 사회와 세계와 맺는 상호방식도 달라지고 있더라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인포그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인포스피어. 자, 정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 3문단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서 인간이 자, 인포스피어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한번 보자. 전통적으로 기술은 이랬는데 우리가 대부분 전통적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뭘 왜 끄집어낸다라고 얘기했지? 지금 하는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이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해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해볼까? 이때 기술이란 것은 주체인 인간이 자 가면 행위 주동자가 되는 거지.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인 대상, 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 바로 무엇이다? 기술이다 라고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옆에 쌤이 잠깐 정리해놨어. 이 부분을 보면은 주체인 인간이 자 객체인 자연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하고 약간 우위가 설정되어 있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다 이게 좀 되어 있어,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 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데 인간이 목적으로 했던 그 문화를 이루어낸다라고 얘기했어. 위계 질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이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이었고 정보통신기술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동 등의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 객체, 자연문화라는 이분법적 두 개로 괜찮네 yes or no 이렇게 나누는 구도로만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분법적 구도로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자,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고 아까 우리 독립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했어, 맞지? 정보적 어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다하면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만물의 척도도 아니고 입법자 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은 아니다. 위계 질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객체 그 대상은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약간 수동적으로 내가 필요해. 그럼 내가 그런 필요함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 줄게 라는 걸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예문표를 썼어.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자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점은 정통적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인간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말 쓸 수 있다면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뭔데 동등한 정보적인 어떤 하나의 개체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지. 자, 플로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냥 하나의 정보적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 완전 관심이 달라졌어.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3문단으로 가보자. 플로리디는 자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했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다. 하면은 뭐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정보를 가진 하나의 그런 개체이다라고 보는 거지. 자, 이것은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했는데 자 칸트가 니은이란 말이야. 일행의 제일 첫째 줄에 기억해서 플로리디가 나왔으니까 뭔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칸트하고 플로리디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반드시 봐야 돼.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쌤이 좀 표시해놨지. 자, 뭘 표시해놨어? 내재적. 지금 단어 겹쳐졌지. 그러면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돼. 자, 아까 전에 플로리디는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얘기했는데 칸트는 어떻게 보는지 보자. 자, 도구적 가치는 자,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가치이다. 도구적 가치라는 그런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여기 좀 주목해야 되지.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서 갖는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라고 얘기했어.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고
가면 내재적 가치를 뭐라 부르고 존엄성이라 부르고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런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제 나온 거지. 뭐가 나왔어? 아까 전에 앞에서 자 플로리디는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했는데 칸트는 누구만 인간만이 그러한 존엄성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얘기한 거. 차이점 바로 드러나네. 자,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 요 도덕이란 단어도 위에 한 번 더 다시 나왔었어. 여기도 도덕 한 번 나왔지. 여기 도덕 있고. 이런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 외연의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한정된다. 즉, 도덕적 행위자도 인간밖에 안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했어. 자,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 이와 같이 뭔데? 약간 칸트의 생각. 자, 이런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래. 전복이라는 건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비판하겠다는 거지. 동의하지 않는다. 자, 플로리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정보적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 얘는 자꾸 모든, 동등한, 평등, 맞지? 자,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또는 행위의 수신자로서 그냥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비동자로서 분류될 수 있다. 자,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행위의 대상들이 될 수 있다. 즉, 피동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자,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자,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아까 칸트는 인간이 중심이었다면 여기서는 모든 존재자들이 다 행위를 당하는 피동자로서 자, 핵심에 위치시킨다 라겠지. 도덕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생각? 칸트의 생각.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플로리디. 완전 다르지. 자, 행위를 하는 사람 뭔가 우위가 있고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뭔가 주체. 이렇게 해서 뭔가 서열을 나누기보다는 모든 대상들이 다 평등하고 그리고 그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를 그냥 그 관점에서 모든 윤리적 담론을 윤리적인 어떤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자,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라든지 인공물도 모든 거 다 포함. 자,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자,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자, 모든 존재자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어. 플로리디가 말하는 자, 도덕적 피동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 나 책임지세요. 권리를 물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더라. 라는 거. 누구 하나도 내쳐지지 않는 거지. 자,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은 자, 이제 요게 총 정리 내용이 될 거야. 맞지? 도덕적 행위를 자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요거는 칸트의 생각.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자,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더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자,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받을 수 있지.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더라. 자,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모든 종류의 존재, 인간 외에 맞지? 모든 종류의 존재자들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열어놓았다? 플로리디가 열어놓았다라는 것으로 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해보세요.